전국 실흥 중에서 가장 그 작은 나라가 한나라인데 거기 이제 서울 공자 출신이죠. 그 서울 공자 출신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첩의 소생이니까 거기서 이제 비주류의 삶을 살았고 스승인 순자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사와 사실은 라이벌 관계가 바로 한비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늘 그 한비에 대해서는 한비자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꼈고 그 열등감을 느낀 것이 이제 결국 훗날 그 이사에 의해서 결국은 어찌 보면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한비자가 원래 이제 글을 굉장히 잘 썼죠. 잘 써서 근데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말더듬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사는 이제 뭐 대단히 말도 잘했고 이제 한비자는 글은 잘 썼는데 또 말을 못하는 결국 그러면 라이벌로 이제 성장을 했고 나중에 진시황이 그 한비자가 쓴 그 한비자의 그 전체 중에서 고부 그 오두편과 이제 고분편을 읽고 내가 이 책을 쓴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마천의 이제 사기 노사한비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소개해준 사람이 이사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비자가 사실은 그 진시황을 만나기 바로 이제 그 만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요가라든지 다른 사람들 사실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사실 이사에 의해서만 제거당한 게 아니라 이사와 요가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한비자가 이제 제거당하는 운명을 겪게 되죠. 어찌 보면 이제 비주류의 출신의 그 다음에 비운의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자기가 약소국인 한나라를 구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전국시대 때 그런 그때가 이제 백가쟁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공자는 춘시대 때부터 이제 제자들과 글을 썼고 뭐 맹자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 때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유가 그 당시 이제 5대 사상가들이 이제 유가랑 묵가, 병가, 도가 이 법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인에서 봤을 때 그 한비자가 생각할 때는 이 조국 작은 나라가 결국은 왼쪽으로는 진나라, 오른쪽에는 제나라, 밑에는 초나라, 위에는 위나라 이런 식으로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데에서 법치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렇죠. 생존의 어떤 논법이죠. 그래서 과연 한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그러한 그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제왕학의 문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원칙주의적인 그런 통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뭐 한나라 한왕은 한비자의 그 견해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예. 워낙 세다 보니까. 한비자가 제시하는. 예, 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당시 관중 같은 경우는 의식족 즉지 영역이라는 의식이 족하면 된다라는 논법인데 그 그 다음에 뭐 진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법. 이목지신에서 할 수 있는 법. 사실은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한비자 사상의 원천이 되는 거죠. 원천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신부례라든지 신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쭉 융합을 해서 결국은 법과 술과 세라고 하는 그 큰 틀을 완성을 한 거죠. 한비자의 그 세난편이라든지 난언편, 세난 글자도 유세 어려움, 난언 그 말하기 어려움 이런 건데 결국은 이 한비자라는 책은 맨 처음에 초견진도 그렇고 조난편도 그렇고 유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제자백가 시대 때 일명 선비사자죠. 선비들이 각 나라의 제후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고 그리고 그 사상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배설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그 군주에게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사상이 이러니까 제 사상을 국가의 통치 전략, 이념으로 해서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을 돌아다녔죠. 그래서 결국은 거의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한비자 같은 경우도 소나라에서 그 한나라에서 진나라로 결국 갔던 것도 이사의 추천이지만 갔던 것도 결국은 한나라에서 자기 조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갔던 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한비자에 있는 글이 대부분의 경우 군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는 문장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설림, 상편, 하편, 그 다음에 외저설, 내저설 이쪽 보면 우화가 많습니다. 우원. 그 우원이 약 한 400개 가까이 되는 그 우원들이 아주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원 중에서는 그 한비자가 창조해낸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우원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요임금 이야기라든지 뭐 뭐 세 마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하면서 그 사기 속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그 춘추라든지 이런 데다가 나와 있는 그런 것과 중복되는 것도 덜어 있지만 제가 한비자를 이걸 번역하면서 느낀 것은 한비자 나름대로 그런 우원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자기의 그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전략으로 쓰고 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여기 이제 앞부분 특히 이런 게 앞부분에서 그 한비자가 얘기하는 정말 그 유세하는 글. 그러니까 군주에게 어떤 바치는 글의 성격을 보면서 야, 정말 논리가 참 좋다. 그 다음에 뒤에 우원 같은 걸 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도 아주 적재적소에 뭐 자기가 인용하고 싶은 인용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참 글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다.